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 유한한 폭을 갖는 1차원 무한 포텐셜 양자우물 안에 한 개의 입자가 있다. 이 입자의 상태함수가 다음과 같다. 상태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푸사의 n은 규격화된 n번째 고유 파동함수이며 해당하는 고유 에너지 2n은 n의 제곱 n1이다. 이 상태에 대한 에너지 측정의 기대값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1차원 무한 포텐셜 양자우물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 개의 입자가 있다. 여기 강조. 입자가 한 개 있다. 여기를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함수, 고유 파동함수, 고유 에너지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를 좀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고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자, 보통 푸사이라고 부르고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함수는 양자수를 가지고 있죠. n이 1일 때의 파동함수, n이 2일 때, 3일 때의 파동함수 이런 식으로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요 n을 반영해서 파동함수를 다시 쓰면 n이 1일 때의 파동함수, n이 2일 때의 파동함수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거를 고유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죠. n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파동함수. 그 다음에 얘가 n이 몇 번째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n이 1일 때 첫 번째 파동함수는 고유함수. n을 구별하면서 n이 2일 때의 파동함수는 고유함수라고 부르자. 이게 이제 고유함수 또는 고유파동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파동함수,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는 고유함수라고 부르자. 이게 이제 고유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의 운동 에너지는 8mL제곱분의 H제곱 N제곱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에서 8mL제곱분의 H제곱이 바로 N이 1일 때의 운동 에너지니까 얘를 E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N제곱을 놓으면 이것이 운동 에너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을 지칭하면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두 번째 운동 에너지, 세 번째 운동 에너지는 고유 에너지라고 부르자.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N을 지칭하면서 E1, E2, E3라고 부를 때는 고유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고유 파동함수라고 얘기한 것이 n을 지칭하면서 파동함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고유 파동함수, n을 지칭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면 고유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식을 상태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왜 상태함수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쪽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입자는 한 개 있대요. 근데 이 입자가 1번에 있을지 2번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1번에 있으면 파동함수가 푸사이 1, 그 다음에 2번에 있으면 고유함수가 푸사이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입자 한 개가 1번에 있을지 2번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현재 상태를 함수로 표현하자. 그거를 상태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번에 있을 수도 있다. 앞에다 가중치 적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번에 있을 수도 있다. 입자가 2번에 있을 수도 있다. 앞에다 가중치를 놓고
그리고 이 입자는 그러므로 1번에 있을 수도 있고 2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유 함수를 1번과 2번을 합쳐서 표현하자. 그런 상태이다라고 그래서 상태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자가 1번에 있을 수도 있고 2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입자이다 라고 해서 상태함수로 입자의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에너지 측정의 기대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 양자역학에서는 상태함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양자역학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푸사이 제곱을 놓고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 이것이 풀이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이거를 제곱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곱이죠.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3분의 2 푸사이 1의 제곱. 얘를 제곱해서 적고요. 더하기 3분의 1 푸사이 2의 제곱. 얘도 제곱해서 적습니다.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해서 적고 전체적으로 제곱이니까 끝에다가 더하기 2배의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1 푸사이 1 푸사이 2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푸사이 1하고 푸사이 2를 계산하면 이게 계산한다는 뜻이고 얘가 고유함수 1번 고유함수하고 2번 고유함수를 이렇게 곱한 것을 계산하면 0이라는 유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적용시키면 이쪽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얘를 쓱 지우고 그 다음에 뭐만 집중해서 보는가 하면은 여기만 집중해서 보면은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상태함수가 주어지면 이것을 제곱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얘를 제곱하고 그 다음 계산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 놓으시면 되고 이것이 1번 해서 별표. 그래서 만약에 유사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상태함수를 똑같이 주고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문제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게 별표.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한 다음에 얘가 사실 현상이니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했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1번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이다. 그래서 입자가 1번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이고 입자가 2번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입자가 2번에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다라고 확률 밀도 함수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는 1번에 있을 확률이 3분의 2로 크죠? 2번에 있을 확률은 3분의 1로 약간 작다를 상태함수를 제곱해서 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을 알았으면 에너지 측정의 기대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대값이 뭐지?
값이 뭐냐? 그러면 참값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대값이다 해서 얘를 암기. 양자역학에서는 이거를 정말 많이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2번. 해서 두 단계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1,000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0이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값, 실제로 1,000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확률, 제로.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나는 0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0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1이다.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확률이 1,000원을 갖고 있는 기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기대값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 1,000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기대값은 500원. 1,000원을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섞어서 기대값을 5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대값 계산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 기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 에너지 참값은 EN이고 EN은 E1 곱하기 N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E1 4E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1일 때 에너지는 E1, 2일 때 에너지는 4 곱하기 E1이니까 4E1 이렇게 적어주면 기본적으로 참값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보통 이렇게 적고 양자역학에서 기대값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참값은 E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3분의 2다. 아까 구했죠? 그래서 참값 곱하기 확률에서 얘가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2의 확률은 3분의 1. 그래서 E2의 확률은 3분의 2니까 2라고 줬고 얘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아까 확률 밀도 계산한 거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위의 값을 정리하면 이것은 2원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2원 곱하기 3분의 1은 2원 곱하기 3분의 6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배의 2원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의 기대값은 2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류의 문제는 반드시 상태함수를 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함수를 제곱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고 이 크로스 곱은 양자역학적 원리에 의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풀이를 제곱해서 적는다. 여기까지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확률을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참값 곱하기 확률, 참값 곱하기 확률, 참값 곱하기 확률로 기대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두 단계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